자, 3강 세 번째 강의 20페이지부터입니다. 20페이지부터 교정학의 발전이었죠. 교정의 발전. 보겠습니다. 교정이란 심리학적 용어인 컬렉션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미국에서 발달했다고 그랬죠. 컬렉션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정학은 형의 집행에 관한 학문으로서 심리학이나 규범학과 거리가 멀다? 아니죠. 심리학과는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고요. 규범학은 뭡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죠. 당연히 법률학, 어떤 교도소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어떤 규범학, 규범적인 것들 관계가 깊죠. 최협의의 교정은 자유형, 노역장 유치자 형 집행 절차를 의미한다. 협의의 그렇죠. 자유형. 아예 가두는 것이죠. 또 노역장 유치자 이렇게 수형자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형을 받은 사람 수형자. 자, 교정 이념은 응보적 또는 목적적, 교육형 이렇게 발달했다. 좋아요. 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어디다?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은 또 통계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예요? 과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통계란 말이죠. 그래서 통계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교정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정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아니죠. 수형자뿐만 아니라 또 미결 수형자도 데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교정학의 또 큰 연구 분야로 보면 형벌 부과 대상이 아닌 일탈 또 비행 소년 이런 분야까지도 이제 넓게 보셔야 합니다.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정학은 감옥학, 행영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의 순서로 발달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7번, 8번 이 문제는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중요합니다. 고대의 행영은 철저하게 응보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사면제도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사면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휴령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좀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관대함이 있었어요. 이제 영고라든가 큰 어떤 그 제삿날에 이렇게 방면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이 원형옥이 나옵니다. 원형옥은 고대 부여에서 시작해서 일제 침탈기인 1914년 2000년 이상 전래되었다. 그렇죠. 동그랗게 교도소를 지을 때 동그랗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교정교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 감옥 명칭 영어, 뇌옥, 형옥, 수옥 이런 말을 썼다. 좀 봐두시고요. 부여와 고구려의 행영에서 절도죄의 경우 일책 12법이 시행되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구려는 응보주의 형벌에서 종교적 인해사상이 가미되고 정형주의를 확립했다. 고구려가 인해사상과 정형주의는 뭐예요? 고려에 와서 이제 확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고려에 와서. 아직 지금 고구려 때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종교 사상이라든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고려시대 고구려는 굉장히 엄한 접을 했어요.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오형제도 이걸 암기하셔야 합니다. 태장도유사 고려시대이고 조선시대의 주요한 형벌처리가 되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오형제 대명률에서 오거든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자리 잡힌 형벌제도입니다. 태장도유사.
고려시대 감옥의 명칭이 최초 전옥소로 불렸고, 전옥소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감옥개혁 때 이제 감옥소로 바뀌게 되죠. 전옥소, 감옥소. 자, 8번 조선시대 직수아문, 직접 이제 가둘 수 있는 기관을 말해요. 불법 인신구속을 방지한 목적의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직수아문이 뭐 직수아문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수아문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수령이 됐건 누가 됐건 무조건 잡아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태형은 때리는 것이죠. 가장 가벼운 형벌로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 엉덩이죠. 10대에서 50대까지. 자,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형과 유형에 병과했다. 자, 태형은 남형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 아니, 장형이. 태형이 아니라 태형은 그래도 좀 약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형이 남형 함부로 때려가지고 맞다가 죽었단 말이죠.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요. 도형은 오늘날 징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기 1년에서 3년까지 5종으로 구분했다. 반드시 장형이 병과되었다. 그렇습니다. 도형은 오늘날 지금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은 지방 군현 등을 관하에서 집행했고, 중앙의 형조에서 도형소 명부 관리 등 총괄 관리했다. 좋아요. 자, 유형은 유배형이죠. 오늘날 무기 금고형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장형의 병과됐다. 장형은 뭐라고요?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려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자, 유배형은 중도 부처 안치 천사가 있다. 이 안치에는 다시 본향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가 있다. 좋아요. 자, 16번에 볼까요? 사형은 삼복제로 이루어졌고요. 삼복제라는 것은 오늘날 삼심제를 말하죠. 자, 휴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수사, 신문, 재판, 형집행 과정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신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불쌍히 여겨서 성심과 보살핌에서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건 조선시대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면면이 이러한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휴령제도는 보방제도, 감강, 존경, 이제 뭐랄까요, 감형을 해주는 것이죠. 직수아문제도, 사면 등에 통해 실현되었다. 좋아요. 1894년 감옥개혁에 따라서 감옥규칙은 감옥사무지침으로 근대적 형집행법의 효시가 되었다. 좋아요. 감옥규칙은 5형 중심의 형벌체계를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했다. 징역표는 징역 수용자에 대한 기초적 분류, 누진처우 규정으로 범죄인의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했다. 좋습니다. 자, 징역표에 의한 수용자 분류. 자, 4가지 특수기능자, 보통자, 부녀자, 노유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노유자는 뭐예요? 노인이나 아이들을 말하죠. 아직 어린 사람들. 징역표에 누진처우가 있었어요. 누진처우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등급으로 진급시켜서 점차 격오를 완화했다 이거예요. 단계적 처우를 했다. 그 다음에 간수교습소라고 있어요. 간수교습소는 50년 형집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아닙니다. 1917년에 도입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뭐랄까요, 교도관 학교에 해당합니다. 자, 교도소의 명칭 변천은 전옥소, 감옥, 형무소, 교도소 순서로 이루어졌다. 좋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미 군정기에 선시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없죠. 선시대가 도입되었다가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완전 학습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좋아요.